도선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긋지긋한 장마와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도 올해 이렇게 비가 많은 내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참 덥고 습합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이제 다니고 또는 여러분들 자제분들을 대학교 보내고 갈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어려움 중은 아마도 교육비, 즉 학자금일 겁니다. 학자금이 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는 대학 또는 갈 수 있는 대학을 못 가기도 하고, 또 졸업 후에도 그 빚을 학자금 되게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갚기 위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14년 정도 됐나요? 15년 정도 됐나? 14년, 15년 동안 등록금이 소위 말해서 동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부담은 좀 덜하겠죠. 대신 대학은 15년 동안, 14년 동안 물가는 상승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즉 물가 상승률마저도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도 있고, 이것이 결국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 면을 보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히 대학 교육에 있어서는,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로 지금 공립, 퍼블릭 같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립대학원이 있죠. 그리고 그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소위 튜션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실은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1년에 학비만, 생활비, 기숙사비 이런 거 말고 학비만 5만 불에서 7만 5천 원 정도 될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녀를 대학교, 특히 대학원에 보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은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학자금 대출, 스튜던트 론이라고 하죠. 론을 받아서 이제 학자금을 충당을 하게 되는데, 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무엇이죠?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 후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 로스쿨 학생들도 로스쿨 졸업 후에 아무리 좋은 로펌에서 많은 보수를 받아도 그 론을 갚느라고 일정 기간 동안은 허덕인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문제되고 있어요. 즉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이 너무 높아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행히 무사히 론을 받아서 공부를 마쳤지만 이 론을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빚을, 학자금을 탕감시켜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그 학자금 대출을 졸업 후에 한 20년 이상, 25년 이상 갚은 경우라든가, 그리고 1년 수입이 미국 돈으로 12만 5천 불, 우리 치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1억 5천 정도는 넘어갈 것 같거든요. 부부일 때는 뭐 2만 5천 불이니까 3억,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런 정도 이하의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20년 이상, 25년 동안 갚았던 원금 말고 남아있는 빚,
그러니까 20년, 25년을 갚아도 아직도 빚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그 빚을 탕감시켜 주겠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탕감하겠다고. 그런데 이 돈이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50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 명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연방대법원에서는 심리 결과 이 명령이 위법한 명령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로버츠 대법원장님이신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에게는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부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위법한 명령이고 그에 따라서 그 명령은 무효이다 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제 탕감받았던 또는 탕감받았다고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빚, 즉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법원을 비난하면서 그것은 대법관들이 헌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지, 즉 다른 형태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사실상 같은 효과, 즉 학자금 탕감의 효과가 발생할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라고 밝혔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학자금 문제는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판결을 처음에 접했을 때 조금 그게 바람직한 것일까? 또는 과연 법에 기초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세히 보니까 한 20년 또는 25년 이상 또 이렇게 빚을 계속 꾸준하게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만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빚에 허덕이는 미국의 중산층들 또는 하위층들에게 조금은 빛이 될 수도 있는,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빚 탕감을, 학자금 탕감을 받는 대상자의 경제적 소득의 수준이 연봉 1인 기준으로 12만 5천 불, 부부일 때는 2인이겠죠? 2인 기준으로 25만 불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건데, 가서 봐. 12만 5천 불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5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월 1,000만 원이 넘는 거고, 가정으로 계산하면 월 2천만 원이 넘는 수입을 얻는 가정인데, 과연 이런 가정에게까지 학자금을 탕감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이제 최대치가 있어서 5만 불인가? 이렇게 빚의 한도가 탕감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점이 약간은 좀 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저렇게 걸리기도 하고, 저도 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법적인 것인지, 즉 법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정책이 바람직하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댓글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